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 사람의 기분이 그날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같은 아침이라도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햇살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흐린 날씨조차 그저 잔잔하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누군가는 그것을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하루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기분을 관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돈을 모으고 성공을 쫓고 관계를 넓혀가지만 정작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그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결국 삶의 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꾸려면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비로소 삶이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그런 변화들이 삶의 보탬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환경이 바뀌어도 정작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메말라 있다면 그 풍요로움조차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비록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한 사람은 그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일보다 먼저 자기 기분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풍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결핍을 느낀다고 말하며, 그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진 기질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외부의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자기 내면의 평정심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시선이나 평판에 휘둘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자기 기분의 주인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평가 한마디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생이 우리가 겪는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두고 우리가 갖는 생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전쟁터에 서 있어도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게 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 만나게 될 무례한 사람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미리 마음을 가다듬어 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외부 자극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만 미리 다스려두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네카 역시 비슷한 생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향한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 부족함이 곧 불안과 짜증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마음을 둘 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시간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자산이라고 말하며 그 시간을 나쁜 기분과 불필요한 분노로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그 시간만큼의 인생을 그냥 태워버리는 셈입니다. 화가 지나간 자리에는 후회만 남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가 일어나려는 순간 잠시 멈추어 그것이 정말 마음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우리 옛 선비들의 삶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퇴계 유황 선생은 평생을 경이라는 한 글자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늘 깨어있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자세를 뜻합니다. 그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음이 들뜨거나 흐트러지는 순간을 경계했고, 그렇게 매 순간 자기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통해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쉽게 흐트러지고 작은 자극에도 크게 출렁이지만 늘 깨어서 살피는 사람에게는 쉽게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학문의 가장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바로 서야 그 위에 모든 행동과 관계와 일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인물입니다. 가족과 떨어지고 모든 명예를 잃은 상황에서도 그는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시간을 한문과 저술로 채워나갔습니다. 그가 그토록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기 마음만큼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은 그를 가두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끝까지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분을 관리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마주하는 내 마음의 태도만큼은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기분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기분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나쁜 기분에 휩쓸려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야 후회를 합니다. 기분이 일렁이기 시작하는 그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고
기분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화가 솟구치는 그 짧은 순간에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격렬했던 감정의 파도는 한결 잔잔해집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일어난 그대로 잠시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 짧은 순간을 참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감정을 터뜨려 버립니다. 단 몇 번의 깊은 숨만으로도 그 격한 순간을 넘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망치는 수많은 후회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나쁜 기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보다 자기 안에서 먼저 들여다보는 태도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비롯된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나를 며칠씩 괴롭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이미 그 일을 잊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그 일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억울함을 참고 삼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에 내 하루와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을 돌보는 일이 기분을 다스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끼니를 거르고 몸을 혹사시키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몸이 지쳐 있으면 마음도 함께 지치고 그 지친 마음은 평소라면 웃어넘길 일도 크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충분히 쉬고 몸을 움직이고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불행은 지나간 과거를 곱씹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아무리 걱정해도 미리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의 대부분을 그 2시간 속에 가두어두고 정작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행복은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 어느 미래의 시점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던 것을 다 이루고 나면 행복해질 것이란 믿으며 지금의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은 결국 평생 행복을 미루며 살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의 기쁨은 생각보다 짧고 그 짧은 기쁨이 지나가면 또 다른 목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느 결승선에 도착해야 비로소 얻어지는 상이 아니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위에서 매 순간 선택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에 마음을 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지금 불어오는 바람의 감촉을 느끼는 것, 그 작은 순간들 속에 이미 행복은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느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기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알아차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충분히 만족과 평온을 길어올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착하게 살려는 마음은 결국 자기 기분을 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맡겨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 되고 그렇게 쌓인 피로와 억울함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혹은 안으로 곪아 마음의 병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웃어줄 필요는 없고,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까지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기분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옆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기분은 늘 남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보다 더 가졌을 때는 우쭐해지고 누군가보다 덜 가졌을 때는 초라해진다면 그 사람의 기분은 결국 자기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거리에 따라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오로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견주어 보는 사람만이 흔들림 없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감사하는 습관을 마음에 들이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먼저 눈이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진 것을 떠올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자꾸만 결핍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라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중심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가족의 안부를 들을 수 있었던 것,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그런 작은 일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결국 큰 행복을 길러내는 토양이 됩니다. 기분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번져나갑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 평온함은 자연스럽게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내 마음이 날카로우면 그 날카로움 역시 가까운 사람부터 베어내게 됩니다. 가족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도 정작 밖에서 쌓인 나쁜 기분을 집에 돌아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인 날카로운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고 관계의 틈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기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까지 함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기분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같은 형편 속에서도 누군가는 매일을 짜증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매일을 감사와 평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결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기분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꾸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일 앞에서 잠시 멈출 줄 알고 우울이 밀려올 때 그것을 무작정 키우지 않고 작은 행복 앞에서 그것을 충분히 느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을 그릇에 자주 비유했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안에 무엇을 담아도 맑은 그대로 담기듯이 마음이 맑아야 그 마음에 담기는 하루하루도 맑게 비춰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릇에 이미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그 좋은 것마저 더럽혀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분노와 해묵은 서운함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일이 찾아와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과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을 가만히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곧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씻어내는 일입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가진 고통의 대부분은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사실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농사 짓는 사람은 반가워하고 나들이를 나선 사람은 아쉬워할 뿐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일찍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 자체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가 결국 우리의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아 괴로워하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하나, 내 마음의 태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시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작은 일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보겠다는 작은 다짐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결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하루를 채우는 기분이 결국 인생 전체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기분을 관리하는 일은 거창한 수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나려는 순간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한 가지를 떠올리는 그 작은 반복들이 모여 결국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갑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도 결국 몸을 단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서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단단해진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 작은 알아차림을 하나씩 늘려간다면 어느새 흔들림 없이 단단해진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행복의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마음에 새기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